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란, 미국, 비트코인, 프랑스, 보스니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이란 전면전. 미국은 결국 철수를 하고 패권의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비트코인 대세 하락이 시작되었다. 망해가는 프랑스, 앱슈타인, 클린턴, 보스니아 연결고리,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이 비트코인이 6만 불대를 깨고 이제 올해 안에 내려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대세 하락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대세 하락이 시작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정체가 아직 이제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질 가치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10달러일 수도 있고 10만 불일 수도 있죠. 그건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될 수 없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 그동안 이제 미국 국채, 금 이런 것을 떠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금과 에너지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하 광물. 자, 그런데 이 법정화폐, 피아트 체제에서 이 법정화폐는 이 각국의 이 방만한 재정 운영, 돈을 마구 찍어대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안전자산의 위치, 선진국 국채 안전자산의 위치는 사라져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정화폐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이퍼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부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국채 그리고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이런 티오리에 어떤 이제 큰 타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이 미국 달러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엄청난 환상이라는 버블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제 대세 하락에 들어서고 조만간에 한 5만 불대까지 추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BC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리비아 상황은 비교적 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시스, 알카에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 상태로 이 안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카다피 이제 차남입니다. 장남은 이제 예전에 죽었고 이 차남이 피살되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이것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카다피 차남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프로 카다피 진영입니다. 이쪽이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기존의 정보를 좀 이제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이제 이쪽 이제 동쪽 동남부 지역의 알카에다 세력들, 이들은 이제 반군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전히 서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다피 차남이 이렇게 피살이 되었는데 이 작전 내용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냥 단순히 테러리스트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서구의 특수부대, 프랑스, 영국, 미국이 먼저 떠오르죠. 최근에 이제 이 카다피 이제 이쪽 프로 카다피 진영입니다. 이쪽이 프랑스와 가스 파이프 관련된 사업을 논의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이 피살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친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과도 최근에 협력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국가를 재건해서 그 다음에 리비아를 다시 통일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카다피 차남이 제거된다고 해서 또 후속 지도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좀 있으면 대체될 텐데, 그러나 이 카다피 차남이 이제 과거의 어떤 카다피 유산을 물려받아서 나중에 이제 리비아를 통일하게 된다. 이때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거되면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이 좀 사라진 것,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노릇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 프랑스나 영국, 미국은 다시 이제 리비아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와 미국, 영국이 이 세가 크게 줄었죠. 사헬 지역에서는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말로 이제 진정한 자원의 보고죠. 여기 이제 중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나 미국 이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어떤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다시 어떤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프랑스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유지했는데, 자, 그동안 이민자 이슈라든가 그리고 제조업 공동화,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지 않는다. 독일에 비해서 적은 양은 수입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이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값싼 천연 자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 자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많은 이제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 사헬 지역에서 금이라든가 우라늄 이런 것을 거의 헐값에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축출이 되니까 지금 뭐 프랑스는 이를 갈고 있죠. 자, 그리고 농민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프랑스는 뭐 아수라장입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그리고 공무원들도 시위에 나서고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프랑스가 제3세계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국가적인 이제 위신, 지위 이런 것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나라들이 바로 사헬 지역, 특히 사헬 삼총사, 이 부르키나파소 이브라임 대통령 정말 뭐 늠름한 젊은입니다. 이 과거에 300달러 이제 금을 프랑스에 넘겼습니다. 지금 국제 시세가 얼마입니까? 과거 국제 시세가 한 2,000불이라고 해도 300불에 자국의 귀중한 자원, 금, 그리고 이제 우라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넘겼는데 이제 이것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생산되는 금, 이것은 대부분 이제 이 러시아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믿고 맡기고 또 이제 이 돈을 받아서 그 다음에 부르키나파소 경제를 위해서 쓰고 있죠. 이브라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위험은 역시 프랑스입니다. 얼마 전에 이 이브라임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부에 이제 모종의 쿠데타를 시도하고 그리고 이 반군 세력이 또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 2주 전이죠. 그때 좀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무사히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부디 이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 프랑스, 영국이 과연 내버려둘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해저에서 이제 히토리를 캐낸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히토리 캐내는 영상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런 비판을 일본 내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원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토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고 가공하는 기술 그리고 히토류 가공할 때 나오는 이제 이 오염 여기에 대해서 이 선진국들은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 그리고 가공 기술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역시 이제 이 중국이 1위입니다. 물론 일본은 세계 최고의 이제 뭐 제강, 비철, 이 재련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문제도 이제 나중에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 이제 한 10년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앱슈타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뭐 미국 그리고 서구. 자, 이 서유럽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이들 엘리트 세계를 보면서 야, 저 백인들은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화성, 이제 애자는 빼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본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이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 기독교 사회는 이런 것을 뭐 악마시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엘리트 계층, 물론 이제 일부 뭐 이상한 인간들도 있습니다만 엘리트 계층에서 이것을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죠. 이런 충격적인 행태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스니아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한 2편 정도 이제 보스니아를 담았는데 제가 이 문제, 결국 이제 이란이 보스니아를 불러냈죠. 이란에서 36,000명을 학살했다, 뭐,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24,000명을 학살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서구는 이런 선전전을 계속하는 거죠. 그것을 추적하면은 사실은 이 보스니아 내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세르비아계가 14,000명의 여자들, 이제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못된 짓을 했다. 그리고 8,000명을 스레브레니차에서 학살했다. 이런 게 다 이제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정석처럼 이렇게 받고 지금도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스니아가 바로 그런 어떤 유고 해체 악마적인 프로젝트에 이용된 곳이고, 그리고 이 보스니아, 그리고 이제 밑에 알바니아, 바로 이곳이 유럽 내 이슬람 테러리즘을 끌어들인, 유럽 땅으로 끌어들인,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스니아, 뭐, 그리고 와하비즘 세력들, 그리고 악마주의 세력들, 이들이 모인 거죠. 여기서 이제 여성과 어린이들을 이렇게 미국으로 실어 나르고 이 보스니아. 자, 그런데 이제 제프리 앱슈타인이 야, 애들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18살, 19살 이런 여자애들을 보냈는데 걔네들 너무 좀 나이가 많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기가 찰 노릇이죠. 자, 이 보스니아에서는 클린턴 그리고 이제 토니 블리어, 힐러리가 뭐 영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소보를 뜯어낸 것,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를 독립시켜준 것.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스니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기 적출 이런 게 횡행하고 있죠. 그리고 앱슈타인 관련돼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앱슈타인 섬으로 갔다 하면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나 있을까? 이게 이제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토니 블리어 동상 뭐 보스니아에 박아두고, 자, 이제 뭐 유고 내전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턴 동상도 이렇게 박아두고, 밑에 잠깐 보도록 했습니다. UCK는 세르비아 민간인을 납치해서 클린턴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장기를 팔았다. 물론 음모론입니다.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음모론이란 단어를 붙인 겁니다. 자, 이 뭐 끔찍스러운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자, 이 세르비아계 그동안 지난 한 30년 동안 부당하게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자, 이것을 이제 잔혹한 학살극을 먼저 시작한 주체들은 보스니아에 있는 무자헤딘들입니다. 이 무자헤딘 테러리스트들. 당시에 이 보스니아인들,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세르비아계와 물론 이제 2차 대전 때 악연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뭐 악마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청 사이가 좋지 않다. 그렇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 보스니아에 있는 무슬림 입장에서도 사실은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가장 밉죠. 세르비아계 역시 이제 크로아티아가 가장 밉습니다. 이런 미워하는 대상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세르비아계와 이제 보스니아계는 막 그럭저럭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르비아계 주민들 목을 자르고 목을 이제 이렇게 이 축구공처럼 들고 다니고 모으고 이런 짓을 한 자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무슬림 이제 지하디스트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르비아 역시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잔악극이 고조가 된 겁니다. 세르비아인들은 여전히 이제 세계에서 뭐 악마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굉장히 이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이런 글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앱슈타인, 알바니아, 코소보, 보스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자, 이들 사이에 벌어진 이제 아동 뭐 성 어쩌고 저쩌고 인신매매. 자, 그런데 이 제 정보원들에 따르면은 앱슈타인이 1990년대 후반 이때 이제 코소보, 알바니아 지역에서 이런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죠. 수천 명의 실종 아동 뭐 성어쩌고 저쩌고 장기 그리고 인신제사. 이 방송 적합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이 보스니아, 알바니아, 코소보, 클린턴 일가, 앱슈타인, 미국 이렇게 이제 주르르륵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이 내용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멜 깁슨은 이제 아동 관련된 성착취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맹렬하게 저항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멜 깁슨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세르비아 정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죠. 이 세르비아야말로 지구상에서 이제 가장 악마화된 국가 지난 30년 동안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란이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러시아 모델입니다. 18세 때 이제 앱슈타인 섬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뉴욕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제 24세 러시아 모델이 앱슈타인에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 나이 너무 많아. 혹시 어린 친구들 있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참 이런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가 지금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 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 이것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이제 러시아 탓, 뭐 그리고 이제 뭐 중국 탓, 이란 탓, 뭐 베네수엘라 탓 이러고 있습니다. 북한 탓도 하죠. 자, 2016년부터입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은 야, 러시아 놈들의 러시아 간첩이야. 푸틴이 했을 거야. 푸틴의 공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기야 이 영국입니다. 앱슈타인까지도 이 러시아의 간첩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제프리 앱슈타인은 푸틴에 매수되어서 이제 미국 정치를 이렇게 주무르기 위해서 보내진 스파이다 이런 주장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미국이 이제 항모 주변을 이제 접근하는 어떤 이란의 정찰 드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격했다. 자, F-35가 떠서 공중 요격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이제 유조선을 이렇게 이제 딱 뭐 점거하려고 했다. 그런데 빠르게 이제 도망가가지고 미 해군이 보호했다. 뭐 지금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F-35가 이란 드론을 요격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여기 떠 있습니다. 여기 떠 있다는 뜻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만 앞바다에 여기 숨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이란의 한 뭐 중단거리 미사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공격. 이 드론이 뭐 몇백 기가 날라옵니다. 금세 이 항모 전단의 대공 시스템은 포화 상태에 빠지죠. 그 다음에는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공 미사일을 다 소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긴장 상황인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 뭐 대화가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역시 뭐 결렬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조금 전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 미국 GPS를 버리고 이제 중국 베이드우 시스템을 채택을 했다. 이것은 이미 2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벽하게 되어서 더 이상 미국이나 이제 서구의 GPS에 통제를 받지 않는 거죠. 베이드우는 성능 면에서 미국의 GPS보다 이제 뛰어나다고 합니다. 방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중동 지역에 더 적합하다. 뭐 제가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독립된 시스템이고 그리고 전자전 관련돼서 미국 역시 이제 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가장 강하고 중국 역시 최근에 이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데 이 중국은 상당히 이제 발전 용량이 큰 이 전자전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전자전 싸움도 나중에는 화력 싸움이 되는 거죠. 이 발전 용량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자전 능력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연이어서 계속 이제 이런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군 기지, 이란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는 핵심적인 기지들, 요르단에 있는 기지입니다. 여기에 자 이제 EA-18G 그라울러 뭐 몇 대가 있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올려서 그냥 이제 뭐 글로벌 타임즈나 이런 데 바로 떡하니 올려버리는 겁니다. 중국이 미군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는 거죠. 어쨌든 미국 펜타곤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이란은 이제 신형 미사일입니다. 대한 미사일인데 호르무즈2로 이제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특징은 이제 GPS 유도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날아가다가 어느 포인트부터는 함정 자체의 레이더 신호 이것을 추적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해 전파 이런 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GPS 교란 이것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미군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이 AGM-88인가요? 이 대레이더 미사일이 있습니다. 대공 시스템을 이제 시드 작업을 할 때 레이더를 공격을 할 때 쓰는 미사일인데 이것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레이더 미사일보다는 파괴력이 훨씬 크죠. 함정을 타격하는 용도입니다. 탄두는 한 230에서 한 300km 정도 들어가는데 뭐 어떤 큰 함정을 침몰시킨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함정이 한 대 맞으면은 작동이 이제 불가능해지죠. 그때는 이제 철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함정 한 3,000톤급은 파괴하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윌 슈라이버가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란과의 대결, 미국의 이제 전략적인 도발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자, 이렇게 미국 공격 대상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한 군데만 무너뜨려도 미국이 이제 패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보호막, 엄브렐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하기가 힘듭니다. 만만한 상대가 사실은 이란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와도 조금 느슨하고 중국은 이방인입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이란을 노리는데 문제는 이란 자체가 크고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4개 중에 미국이 선택한다면 결국 이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란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제 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880개의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이제 뭐 거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전력이 전 세계로 이렇게 스트레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수치상으로 그리고 뭐 객관적인 전력상 미국이 이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군사력, 특히 이제 재래식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로 몰아야 되죠. 그런데 지난 한 20년 동안 미국은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축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미군은 이 재래식 군사력을 돌려막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쪽에서 어떤 분쟁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빼와서 그쪽에 긴급으로 이제 공수합니다. 그 다음에 싸운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제 전쟁을 한다, 이제 고강도 전쟁입니다. 이 경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제 군사 자산을 빼와야 됩니다. 그 경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본토도 자 이제 얼마 전에 뭐 싸든지 패치를 포든지 이게 또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에서 비었기 때문에 유럽을 보강하는 건지 아니면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이란 쪽으로 이동할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군사력 방어 무기 이런 것을 이란 쪽으로 이제 이 중동 지역으로 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고강도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격적인 대규모 공중수송 작전으로 미국이 이제 중동에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이상 고강도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의 정밀 유도 무기 이것은 대공 이제 방어 무기도 그렇고 공격용 무기도 그렇습니다. 장기전을 치르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지난 한 15년 동안 이제 미국의 전쟁을 좀 추적해 왔습니다. 미국이 뭐 시리아를 폭격한다, 리비아를 폭격한다. 이때 대체로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JDAM 한 2,000발을 떨어뜨리면은 끝납니다. 폭탄이 바닥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모가 떠나고 이 매우 제한된 수량만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유럽에서 노후화된 항공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뭐 F-15 이런 걸 보냈는데 2주 이상 비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군수 지원, 정비 역량을 중동 지역에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믿고 있다. 지역 내 모든 미군 기지에는 이란의 미사일이 이제 떨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 2주 작전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항모에서 출격해서 공격한다. 이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모는 이런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60년 전에 거의 끝났습니다. 항모가 뜨면은 이 모든 전력은 사실상 이 항모 방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란은 이 항모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 이런 상대에게만 항모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 전쟁을 한 달이라도 지속하게 된다. 소모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미국이 이제 출격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명, 장비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워싱턴의 파멸적인 대참사가 될 것이며 글로벌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물론 수많은 미국인과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군이 이제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고 48시간 내에 이란을 굴복시킬 것이다. 이런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서 패한다. 이런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맞을지도 모른다. 뭐 우리가 이제 이란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다. 뭐 충격과 공포 한 방에 무너지고 이제 괴뢰 정부 그리고 뭐 샤가 돌아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적이다. 어쨌든 미국은 가공할 만한 이제 타격 전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이란 역시 이제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쟁을 할 것인가? 이 윌슈라이브는 결국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데 미국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펜타곤의 냉철한 수뇌부, 자, 이런 시도는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를 만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 워싱턴 실권자들은 테헤란에 대해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도 물러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러서면 이란은 파괴된다.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진짜 승부가 이제 벌어지려고 한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재미있는 뉴스가 올랐습니다. 공식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만약에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사우디 내에 있는 가장 큰 기지죠. 미군 기지에 공격을 한다. 미사일을 쏜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란 공격을 그냥 이제 용인한다. 방치한다.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이제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제 중국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 내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에 폭격을 하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공군이 방치를 하겠다. 용인을 하겠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신빙성은 떨어지는 기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언 벌레릭은 미국의 공격성을 계속 이제 경고해 왔습니다. 자, 이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일론 머스크만 보면 잘 알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란 국기, 과거에 이제 샤 깃발을 갖다 걸고 있습니다. 또라이죠. 일론 머스크는 딥스테이트와 싸우겠다 이렇게 떠들고 이제 지금 등장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딥스테이트에 철저히 부역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이제 반 딥스테이트 사기꾼 이런 자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면 미국이 배후했다. 이 브라이언 블레릭은 이 미국 펜타곤의 공격성 그리고 이란을 해체하려는 파괴하려는 그 집념 이것을 절대로 이제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란과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죠. 이란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고 이 중국으로 가는 석유를 차단하려고 한다. 자, 이것 때문에 미국은 이제 물러서지 않고 이란에 어떤 작전을 할 것이다. 결국 칼자루는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란에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한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 이때는 미국의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이 이제 급감하게 되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은 계속 날아오게 되고 미군은 철수를 하게 된다.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악몽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건 뭐 과거부터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우라늄 농축 관련되어서 이란은 유연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뭐 깡그리 무시하고 갑자기 이제 미사일을 꺼내들었죠.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가를 지키는 그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나라 단순히 이스라엘과 미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죠. 이란은 4,00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역시 이제 이란에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어떤 학자는 이란과 미국이 이제 협상에 앞서서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다루지 않고 우라늄만 다룬다. 그런데 저는 이제 윌 슈라이버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이 미국과 서구 서유럽입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이슈인지 이것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서유럽은 미사일 이슈를 절대로 배제하지 않는다. 협상 안에 포함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란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의 폭격을 용인을 하는 거죠. 결국 어느 시점에 미국은 폭격을 하고 이란을 파괴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고수하고 미국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쟁은 필연적이다. 자, 그리고 엑시어스 이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20몇 분 전입니다. 미국은 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배제하려는 이란의 조건, 이것을 거부했다. 결국 협상은 파토했다는 거죠. 조만간에 전쟁이 터질 겁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말 정도에 폭격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자, 결국 칼자루는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은 스스로 이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몇 군데 이제 허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러시아와 중국이 보완을 해준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만약에 이란이 불리해지면은 중국군이 직접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판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란 관련 이슈는 이런 복잡한 함수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을 좀 많이 비판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이제 노출 빈도가 떨어지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